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이제 몇 번 또 어떨 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마그네슘은 우리 고토입니다. 고토. 고토 석회 이러면 고토하고 마그네슘하고 석회하고 이런 같은 뜻이죠. 그리고 마그네슘은 이제 Mg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고토입니다.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이제 광합성 작용에 관여하고 엽록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잎에 필요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질소는 수체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이제 이파리에만 잎에 관여하는,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료입니다. 마그네슘이. 그래 이제 첫 번째로 토양의 시비는 언제 하느냐? 토양 시비는 헥타르당 한 1톤 정도를 이제 이렇게 고토석회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, 또 그렇지 않을 이러한 그 고토석회를 할 때 인산적 비료와 그 암모늄 그 함유 비료와는 그 2주 차이를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토양에 이제 고토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다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. 토양에는 다 있는데 얼마큼 있는지 우선 그 토양 검사를 해봐야 된다. 뭐 이제 여름에는 그 7, 8월 달에 돼서 이제 땅을 한 20cm 정도 파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말려서 이제 센터에 갖다 주면 토양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마그네슘 좀 얼마큼 있는지도 좀 알고, 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고토 마그네슘을 이제 이렇게 한 후부터는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합니다. 연면 시비 이렇게 여러 번 해요. 결핍도 올 수가 있어요. 또 너무 많이 쳤을 때는 또 고두병 증상이 옵니다.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칼슘하고의 기량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질소하고는 아주 같이 융행작용하죠. 질소는 잘 자라게 하고 마그네슘은 잎에서 아주 잎을 잘 자라는 거다. 잎도 잘 자라게 합니다. 광합성 작용도 잘하게 하고. 그 융행하는데 칼슘하고는 이제 기량작용 하니까 우리가 같은 이런 것은 토양해 줄 때 같이 똑같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연면 시비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느냐? 보통 이제 바라기에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, 바라기는 이제 잎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이제 바라기입니다. 바라기. 그런데 저는 이제 바라기하고 전엽기는 이제 이렇게 잎이 내귀퉁이 이렇게 나왔을 때, 봉오리는 안 보여요. 이렇게 나왔을 때 주는 게 잎이 완전히 컸을 때 주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과총엽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, 이 과총엽이 나온다는 것은 과총엽이 이제 크는 과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바라기 때 조금 나와요. 그런데 이때 요소하고 이제 마그네슘 주면은 좋긴 한데, 이 시기에는 뭐 붕소도 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. 시기래요, 시기. 그러면은 또 요때 그 바라기 때는 잎하고 저게 그 성장에 좋은 것 요소 비료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이 두 개만 주고, 또 붕소를 좀 있다가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죠. 그 붕소를 줄 때는 꽃잎이 벗고 봉오리가 나올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기왕 이때는 그러니까 성장이 지나간 다음에 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미리 주면 된다 이게. 잎이 봉오리가 그러니까 이 잎이 4개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점적기라 그러니까 점적기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, 이 책을 보니까 이제 바라기라고 나왔어요. 바라기는 이제 그 눈이 터져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조금 나온 거예요. 아마 이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다 붕소 같은 게 이제 여기에서 효과가 있냐는 거죠. 그래서 그 붕소의 효과를 좀 생각해서 저녁기 한 며칠 더 있다가 치는 것이, 그러니까 잎이 내귀가 나올 때 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요건 내 생각입니다. 요때 이제 물 500리터에 요소
요소하고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또 풍소 이렇게 해서 넣어서 옆면 살포를 하면은 일단적으로 이제 클 때 처음에 잎이 나와가지고 잎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해주는 것이 또 이때 이제 한 번 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번 쳐야 되니까. 그래서 이때 칠 때는 뭐 좋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황산아연이 있습니다. 황산아연 저 이제 사다 놨는데 또 그리고 또 미량요소를 며칠 전에 쳤어요. 미량요소 보면 또 마그네슘 또 들어있어요. 이 마그네슘 들어있는 비료들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미리 뭐 쳤습니다. 봄에죠. 우리 그 비료는 보통 보면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에 소요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아서 땅에 주게 되면 땅에서 녹아서 아모니움태로 변해서 그때부터 한 3, 4일 지난 후부터 흡수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뿌리가 움직여야 된다. 땅에 얼어 있을 때는 그 2개월에서 3개월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. 이제 바라기 때 요소나 이제 그 복합비료 뭐 질소, 인산, 가리, 뭐 칼슘, 마그네슘 들어있는 것을 이제 봄에 바라기 때 이제 많이 안 주고 이제 한 포 정도 줍니다. 1000평에 한 포. 그 다음에 바라기 때 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그 꽃이 필 때 이제 한번 만기기 때 사실 필요하니까 꽃이 필 때 이제 주게 됩니다. 꽃이 피려고 할 때 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땅에 들어가서 녹아서 또 한번 효과를 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료를 절대 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잘 자라는 비료는 절대 6월달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월에 비료 준 다음 4월, 5월, 6월까지잖아요. 그러니까 6월이 지나가면 안 돼요. 그래도 6월이 지나갈 때는 6월 달에 충분한 양이, 그때는 또 이제 황산 마그네슘을 이제 주죠. 홍로는 5월 달이고, 후지는 이제 6월 달에 주는데,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을 좀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질소 먹던 것을 좀 이제 덜 먹게 되는 기량작용을 하니까, 우리가 왔다 너희들 천천히 먹어라 그래요. 안 먹지는 않겠죠. 계속 먹기는 먹습니다. 질소를 안 먹게 되면은 나무들은 크지 못해요. 바라기 하고 개화기. 그러니까 바라기는 이제 첫 잎이 이제 이렇게 나올라 할 때,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며칠 후면 이제 온다 그러면 이제 한 3, 4일, 5일 전에 이제 뿌려서 주는 것이 제일 나았습니다. 그 다음에 잎이 이제 나오고 이제 꽃이 필 무렵 되면 또 비료를 또 한 5일 있다 또 뭐 꽃이 핀다, 3일 있다 꽃이 핀다든가 이러면 그 전에 이제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비료라든가 우리 약을 칠 때는 항상 토양에 물을 준 후에 하는 것이 그 약을 이겨내는데, 우리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잖아요. 뭐 먹으면 농약도 아마 나무가 먹을 때는 쓰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물을 주고 나서 비료를 땅에 뿌릴 때도 물을 주고 나서 뿌리는 것이 좋고, 주는데 그런 바닥이나 전압기 그 기간에 마그네슘을 준다. 이렇게 마그네슘은 3kg 이내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마그네슘을 이제 결핍증상이 이제 얘는 입히면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느낌으로 봐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꽃이 낙화가 된 후에 꽃이 떨어지는 것이 낙화래요. 그렇죠. 그럼 꽃이 떨어지면 뭡니까? 과일이 만들어진다. 이때 이제 0.5%를 해서 이런 양분 한 14일 간격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쳐주는데, 또 이것을 또 너무 많이 쳐주다 보면은 칼슘을 이렇게 또 너무 치게 되다 보면 이제 칼슘을 이제 배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시기를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 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칼슘 치고 뭐 이러면 안 돼요.
그래, 이런 것은 보통 한 흡수율을 이제 보면은 인산은 11입니다. 인산. 굉장히 인산이 제일 오래 흡수를 합니다. 그러니까 빨리 못 먹습니다. 그 다음에 질소는 토양이 줬을 때 그렇습니다. 질소는 한 달 정도, 3일에서 21일 요 사이에 다 먹습니다. 연면 시비 했을 경우에는 이제 4시간, 질소는 4시간 동안에 한 50%. 그러니까 하루면 끝납니다. 가리는 4일, 고토는 1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칼슘 줬을 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있다가 주고, 고토를 주고 나서는 마그네슘 주고 난 후에는 최소한 하루는 있어야 되죠. 하루 이틀 있다가 보통 이제 1시간에 한 50% 먹습니다. 그러니까 한 이틀, 2, 3일 있다가 그냥 채워주면 돼요. 날짜를 그렇게 고토를 주고 언제 주면은 며칠 있다가 뭐 주고 뭐 이런 걸 써서 쭉 일과표를 써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꼭 그대로는 안 되죠. 날씨가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. 그 시간을 이제 고려해서 주는데, 그리고 유황은 20%, 50% 흡수하는 게 그렇습니다. 석회는 7일입니다. 그래, 7일에, 50% 흡수하니까 뭐 7일 동안 50% 흡수할 수도 있고, 다 먹을 수도 있고, 7일 동안 다 흡수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, 그래서 보통, 칼슘 같은 건 이제 10일 간격, 10일 간격에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,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연면 10일을 이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육아기 때 14일 간격으로 내심을 쳐줍니다. 그러니까 28일 생각해서 주고, 이때는 우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물관을 통해서 이제 칼슘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겠죠, 나무가. 이때는 우리가 칼슘을 안 줘요. 그리고 요걸 지나서, 그러니까 이걸 야는 흡수를 빨리 한다 그랬을까? 1일이라 했어. 1일이라 했습니다. 마그네슘은. 그 양분 2학기 때, 요 시기에 뭐 5월 하순 한번 주고 2학기 6월달에 7월달에 한번 주고 나서, 그때부터 이제 칼슘을 이제 또 1, 2회 꼭 주고, 그 다음에 칼슘을 이제 안 주고 있다가, 수학 40일 전서부터, 저는 어제 거 한 게 있습니다. 거기 보시고, 칼슘을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포인트는 마그네슘에 대한 포인트니까 마그네슘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장마철이 이제 장마철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뭐 토양이 이제 상성화가 되어서 마그네슘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뭐 배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, 이때 우리가 마그네슘을 이제 연면 살포를 합니다. 이 뭐 장마철이 되고 뭐 이래 되면 이제 뿌리에 있는 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뿌리가 썩죠. 교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장뿌리가 교사하게 되면 물을 흡수를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잎에서는 또 잎은 또 증산 작용하고, 이러다 보면은 잎이 마릅니다. 그게 이제 엽소 현상이 나죠, 엽소. 그리고 이 엽소 현상이 일어났는데, 이때는, 우리가 잎들이 좀 활력이, 뿌리도 좀 활력이 있어야 되고, 잎도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, 뿌리에는 비료를, 수세 강한 나무는 이제 좀 비료 주는 것은 좀, 이때가 7월이니까, 이때 사실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않는 것이 좋은데, 아주 적게, 아주 뭐 한 움큼 가지고, 그러니까 뭐, 한 움큼 가지고 세 나무 정도 줄 정도로, 입김만 내줄 정도로, 이 장마기 때 이렇게 줘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, 이때 또 너무 주면 이게 쫙 너무 커지면 뭐 완전 다 뭐 2차 성장하고 다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잎이 탈 때는 또 엽소 현상이 엄청 심할 데 있습니다. 이거 심한 가운데는 특히 이제 논에다 심은 물이 잘 빠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는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, 물 잘 빠지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. 물이 안 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마그네슘 한번 쳐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,
그 외에도 이제 응애가 있습니다. 응애는 이제 점막이 응애가 있고, 그다음에 점막이 응애는 이제 지금 어디에 있나 하면, 풀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있거나 이파리 밑에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알을 베고 있습니다. 점막이 응애는. 그래, 그다음에 이제 이 조피 속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기계유제를 친다고 하는데, 기계유제 치는 것은 사과응애는 이제 이 나무의 그 눈 옆으로 이렇게 쭉 알이 나져 있습니다. 그 알을 기계유제 기름을 줘서 줘가지고 이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. 예, 그 시기를 도래해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깨끗하게 죽는 겁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점막응애는 이제 죽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점막응애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, 가들이 5월 달에 이제 나무로 올립니다. 5월 말 정도 돼서 풀에 있다가. 그래, 5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제초를 한번 해야 돼요. 그때 제초할 때 가장 싼 점막응애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응애는 그 유충 성충 이렇게 씁니다. 유충 성충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런 것은 이제 고려해가지고 약재를 우리 분무하자. 풀을 한번 줘야 한번 잡아야 돼. 그다음부터는 이제 풀 제초제는 이제 그렇게 한두 번 딱 한 번 정도 치고는 그다음부터는 풀을 이제 깎아가지고 국수를 빨아먹게 해서 과일이 맛나게 이제 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. 이때 이제 응애가 하도 이제 그래서 응애를 잡으면 되겠죠. 잡는데 땅바닥에 풀이 있을 때 제초할 때 이제 했잖아요. 그래도 거기에 사는 게 있어요. 사는 게 이제 제일 힘들어해서 사과나무는 올라올 겁니다. 올라오면 이제 뭐 한 3, 4일 있다가 그런 건데 날짜를 다 이렇게 응애약을 언제 치고 이런 거 다 계획을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약재를 조금 비싼 걸 가지고 그 시기별로 이제 약재가 선정돼 있어요. 보니까 그 해충의 방제력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. 그래, 그 시기에 그 약 가지고 해서 아주 푹 주는 거죠. 잎을 이제 앞뒤에 푹 맞게끔 줘가지고 죽이는 겁니다. 그래서 잡집을 많이 해가지고 잎이 색깔이 변한다든가, 이건 과일 맛을 내는데 좀 걱정이 된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을 살포를 하는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